요즘 AI가 뭐든 다 요약해주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굳이 책을 읽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글자를 빨리 읽는 걸 넘어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답을 건져 올리는 새로운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책을 읽고 나면 저자의 의도, 즉 정답을 찾아내는 게 독서의 목표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바로 이 생각, 이 기본적인 믿음에 한번 같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답 찾기라는 독서의 함정에서 시작해서요. 책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맺기의 힘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게 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답이라는 함정.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책을 딱 펴면 마치 거대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대하도록 배워왔잖아요. 그 방식이 정확히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졌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전통적인 독서관에서는요, 책은 정답이 딱 들어있는 보물 상자 같은 거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물을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추출해내야 하는 거죠. 누가 읽든 정답은 무조건 하나여야 하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왼쪽의 전통적인 독서는 목표가 정답 찾기잖아요. 근데 포토리딩이라는 새로운 철학에서는요, 목표가 나의 목적 달성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정보를 그냥 빼내는 시험이 아니라 멘토랑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책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아니, 근데 책이랑 대화를 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 바로 이 새로운 독서 철학, 포토리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포토리딩이 그냥 빨리 읽는 기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책에 이미 정해진 의미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와 책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아주 능동적으로 창조해내는 거죠. 근데 이 대화라는 게 그냥 뜬구름 접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 책에서 뭘 얻고 싶은지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고요. 둘째, 그 목적과 관련된 핵심 트리거 워드를 쏙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책에게 던질 프롬프트, 즉 날카로운 질문을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챗 GPT한테 프롬프트를 입력하듯이 책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관계성의 힘인데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왜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전혀 다른 답을 얻게 되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최적의 답은 보편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완벽한 정답 그런 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지금의 나 그리고 이 책,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만 나에게 필요한 최고의 답이 탄생하는 거죠. 이 관계성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결국 이건 내가 가진 목적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책을 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나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책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직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좋아요. 그럼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최고의 컨설턴트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뛰어난 컨설턴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은 그렇죠.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의 컨설턴트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대한 조언을 세계적인 평론가가 아니라 바로 내 딸한테 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과 딸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관점. 그게 어쩌면 그 어떤 전문가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통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내 딸의 관점이 꼭 필요한 바로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전문가보다 내 딸이 최고의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관계와 목적이라는 개념이 왜 하필 지금 이 AI 시대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AI 시대라는 큰 그림 안에서 다시 보면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강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AI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챗GPT 같은 AI를 보세요. 얘네들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답에 가까운 걸 찾아내는 수렴의 전문가들이죠. 하지만 인간의 진짜 무대는 거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단계, 소화의 영역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AI가 열심히 찾아준 정보를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원문에서는 이걸 소화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능력 안에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소화라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정보를 요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정보를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이랑 딱 결합시키는 것, 그리고 그걸 나만의 고유한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 남의 생각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AI는 절대 못 따라가는 우리만의 영역이라는 거죠. AI가 우리한테 수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걸 재료 삼아서 우리 각자가 가꿔나가는 이 의미의 나무는 절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창조적이고 또 가장 즐거운 일, 바로 소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 혹은 머릿속에 그냥 정보 덩어리로만 쌓여 있는 건 무언가요? 여러분이 직접 소화시켜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치로 만들어야 할 경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